안녕하세요, 헬레네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나 책 중에 과학을 주제로 만든 작품들이 참 많이 있어요. 미스터리하면서도 왠지 현실에서 진짜 일어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인데요. 영화는 물론이고 책도 정말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과학책 중에는 칼 세건의 코스모스,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국내에는 정재승 작가님이 쓰신 12발자국과 정재승의 과학 콘서트 같은 책들이 많이 알려져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책들이 과학을 잘 모르는 보통 사람들이 읽기 좋은 책들이긴 한데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일상적인 이야기를 에세이로 풀어써서 좀 더 쉽게 과학을 접할 수 있는 책이에요.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과학을 공부할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하지만 무심코 지내는 일상 속에 과학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과학에 관심은 늘 갖고 있어요. 과학자도 아닌 일반적인 저 같은 사람이 과학에 관심을 가지면 달라질 게 뭐가 있을까요? 일상이 재밌어지고 세상이 달라 보여요. 생활 속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과학적인 사고가 유용하게 적용이 될 때가 있어요. 누군가 질문을 했을 때 과학 상식을 알고 대답을 하면 오해일 수는 있지만 조금은 박식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먼저 저자를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 가지 직업을 거쳐서 현재는 글 쓰는 일을 주로 하고 있어요. 과학학원 강사로 일한 경력도 있고요. 꽤 오랫동안 다양한 매체에 과학에 관련된 글을 쓰고 글쓰기 강의도 하고 있다고 해요. 저자는 사람들이 뜻없이 털어놓는 이야기들을 듣고 그것을 글로 옮길 때 제대로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해요. 여기 목차를 보시면 꽤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알아두면 좋을 상식 같은 것들이 꽤 많이 있는데 흥미로운 거 몇 가지를 추려서 말씀드릴게요. 염소가 알려준 커피 맛이라는 부분인데요. 저자와 제가 똑같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저자도 커피를 좋아하는데 1년에 한두 잔밖에 마시지 못한다고 해요. 저도 그렇거든요. 커피를 마시면 그날 밤은 잠을 한숨도 못 자요. 사람들이 만나서 커피숍에 가면 저는 커피를 주문하지 못하고 티나 주스 같은 걸 주문하거든요. 그럼 다들 건강 생각해서 커피 안 마시고 다른 거 마시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실제로 커피를 마시지 못해서 다른 걸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왜 제가 커피를 마시지 못하는지 궁금하긴 했는데 그 이유를 확실하게 몰랐거든요. 물론 커피를 마시지 못하는 게 카페인 때문이긴 한데요. 카페인이 도대체 뭐길래 사람마다 다른 차이를 낼까요? 몸을 움직이고 활동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세포는 ATP라는 유기화합물을 분해하고 숨쉬고 걷고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ATP를 분해하고 나면은 그 부산물로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생기는데요. 아데노신이 어느 정도 쌓이면 뇌 수용체에 전달이 돼요. 그러면 우리 몸이 슬슬 피곤해지고 졸리기 시작하는데요. 에너지를 많이 쓸수록 아데노신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많이 힘든 날, 육체 노동이나 감정 노동이 심했던 날은 더 피곤하게 느껴지는 게 이 때문이라고 해요. 이상하게도 아데노신과 비슷한 구조를 가진 물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카페인이에요. 그래서 아데노신만 들어가야 할 공간에 카페인이 대신 들러붙어 가지고 아데노신이 뇌에 전달되는 걸 막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뇌가 우리 몸 상태를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피곤하지도 않고 잠도 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커피가 세계사에 알려진 거는 에티오피아에 살던 칼디라는 양치기 소년이 키우던 염소들 때문이라고 해요. 원래 얌전하던 염소들이 어느 날부터 펄쩍펄쩍 뛰고 노래하듯 소리도 지르고 그런 이상한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그러다가 또 몇 시간 지나면 또 잠잠해지고 그런 걸 몇 차례 반복을 하는 걸 보고 양치기 소년이 이상하다 생각했대요. 그래서 염소들이 먹는 풀을 유심히 관찰했는데 염소들이 빨간 열매와 어떤 풀을 먹고 나서는 더 흥분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걸 먹어보니까 맛이 꽤 괜찮았대요. 그게 바로 커피 열매인데요. 염소들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커피를 마시는 호사를 누리고 있는 거겠죠. 현대인들은 거의 카페인 중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카페인의 힘을 빌어서 많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카페인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시간은 보통 6시간 정도라고 해요. 근데 저처럼 카페인에 예민한 사람은 14시간 후에야 카페인이 배출된다고 해요. 그 편차 때문에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이 있는 거고 또 커피를 아무리 마셔도
잠을 푹 잘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카페인을 자주 마셔서 뭐 내성이 생기게 할 수 있는가? 또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위가 약한 사람은 오히려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서 위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니까 주의해야겠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도 엄청 웃었는데요. 제목이 두툼한 뱃살은 원시인에게 물려받았다요. 운동하러 매일 헬스장에 다니는데요. 거기 가면 다들 진짜 열심히 운동을 하시거든요. 근데 보통 저보다 나이가 좀 더 있으세요. 그런 분들이 다들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다 이 뱃살 때문이야 라고 하시거든요. 뱃살 고민 없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젊을 때는 몰라요. 20대까지는 뱃살 고민을 그렇게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30대, 40대 넘어가면서 점점 배에만 집중적으로 살이 찌잖아요. 다른 데 다 날씬한데 배만 유독 나와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20대까지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돼서 그 성장 호르몬이 지방을 팔다리로 보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근데 20대 후반이 넘어가면은 성장 호르몬이 더 이상 분비가 되지 않고 노화가 되면서 점점 팔다리에는 지방이 가지 않고 배로만 축적이 되는 건데 왜 또 배인가? 다른 부위도 있지 않아요? 뭐 가슴이나 엉덩이로 지방이 가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또 배로만 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우리 몸 안에 빙하기에 적응하도록 진화한 인류의 유전자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빙하기를 준비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잖아요. 원래 초기 원시인들은 아프리카 같이 더운 지방에 살았어요. 거기서 사냥을 할 때 뛰고 또 생활을 하다 보면 땀이 많이 나는데 그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원래 많았던 털들이 다 빠지고 땀샘이 더 많이 발달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 땀샘이 많을수록 더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팔다리가 더 길어졌다고 해요. 인류가 식량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서 지방을 비축해 놨어야 되는데요. 이 지방은 열이 바깥으로 발산되는 걸 막아주고 몸 안에 열을 가둬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체온 조절에 그렇게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 부위를 선택했는데 그 부위가 바로 엉덩이였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프리카 쪽에 살던 인류가 이제 북쪽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서 적도지방에는 없던 뚜렷한 사계절을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게다가 빙하기까지 겪게 되었어요. 인류는 그동안 더위에 적응을 했다가 갑자기 추위에 대비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길었던 팔다리가 짧아지고 상체는 더 커졌어요. 그리고 땀도 별로 흘리지 않아도 되니까 땀 샘수도 줄었고요. 특히 가장 심각했던 문제는 혹독한 추위에 내장기관의 온도가 떨어져서 몸에 이상이 오거나 목숨을 잃는 경우가 생겼대요. 그래서 엉덩이 부근에 있던 지방들을 필사적으로 장기들이 많이 모여있는 배로 다 이동시켰다고 해요. 그 결과 배에 지방을 쌓아두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그게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가 나이 드는 걸 몸으로 느끼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날이 흐리거나 비가 오기 전에 몸이 쑤시고 아파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게 과학적으로 봤을 때 근거가 있는 말이래요. 흐린 날은 평소보다 기압이 낮아지는데 관절 안에 있는 조직의 공기들이 팽창하면서 뼈를 감싸고 있는 신경들을 자극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이것을 보일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부터 비가 오거나 흐린 날 우리 신경통 겪으면서 이거 바로 보일의 법칙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게 유식해 보이겠죠. 그 밖에도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은 노력으로 달라지는 게 아니라고 나와 있어요. 아침형 인간이 아니면은 뭐 성공할 수 없다, 아침형 인간이 되라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저녁형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억지로 아침형 인간이 될 수가 없다고 해요. 그 이유가 이미 유전적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그 생체의 시간이 바뀌진 않는다고 해요. 각자의 생체 리듬에 맞게 최선을 다하는 게 좋겠죠. 휴대폰 배터리가 충전되는 원리를 설명하는 글이 있는데요.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걸. 핸드폰을 오래 쓸수록 배터리를 아무리 충전을 100% 다 해도 금방 그 소모되는 걸 느끼잖아요. 그 이유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식성이 좋아서 뭐 편식하는 게 하나도 없고 가리는 음식이 없는데 간혹 가다 보면 오이를 못 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밥을 먹어도 오이만 쏙 빼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 그러지? 오이 향이 싫은가? 그런 이유도 있다고 해요. 오이 향이 특별히 싫어서 그럴 수 있는데 오이를 못 먹는 사람은 식성이 까다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유전자 때문일 수 있다고 해요. 그게 쓴맛을 민감하게 느끼는 유전자와 그냥 저같이 쓴맛을 둔감하게 느끼는 유전자,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재미난 책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럼 또 만나요.